오늘 증시 또 미쳤습니다. 와,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가는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오늘 하루 만에 600포인트가 또 올랐어요. 뭐 떨어질 때는 500포인트, 오르면 600포인트 뭐 이렇게 되면서 8.4% 올랐는데, 이 정도면은 아마 오늘 선물 쓰셨던 분들은, 매도했던 사람들은 다 청산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4.7% 오르고요.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8.5%, 하이닉스 11.7%, 뭐 LG 상한가. LG전자 상한가는 또 난생 처음 보네요, 이거. 와, 이런 일이 있었나? 현대차 12%, 삼성전기 13%, 뭐 모비스 25%, 뭐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난 장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적에 대한 공포로 무서움이 있었던 주식들이 막 그냥 확 올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선 실적에서는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오늘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파업 합의되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이 팍 터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재 하나가 이게 있었는데, 이게 해결되니까 시장에서는 요거 해결된 만큼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악재가 없구나 하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재는 여러 개가 있겠죠, 찾아보면. 그런데 우리 눈에는 요 악재만 모든 게 포커싱이 됐습니다. 그럼 이 악재 하나가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 악재도 다 해결된 것처럼 딱 보이게 됩니다. 그 시장에서는 이 악재가 해결됐으니까 3% 올라야 되는 게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게 7%, 8% 오를 수도 있는 거고, ETF로 자금이 지금 쭉쭉 들어온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시장에서 지금 돈이 쭉쭉 들어온 느낌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을 더 많이 줬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미 애초에 삼성전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높게 시작했었었고, 그 외에도 보면은 하이닉스도 11% 올랐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파업이 종료됐으면 삼성전자만 올라야지 왜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릅니까?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가끔씩 삼성전자 파업 종료 때문에 뭐 시장이 좋아졌습니다, 뭐 증시 올랐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영향도 굉장히 컸다 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어떤 컨퍼런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나머지 주식도 다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떨어졌던 거에 대한 다시 이제 채우기,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웃긴 게 뭐냐면 주가가 자기는 안 올랐어요. 자신들은 매출 신기록 내고 뭐 어닝도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가는 장전에 1.5% 오르고 장 발표하고 1.5% 떨어졌으니까 그냥 거의 보합에 가까운 수준으로 됐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뭐 이번에 뭐 플랫폼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제 사업부도 이제 두 개로 나뉘었거든요. 엣지 컴퓨팅이라는 부분도 새로 신설됐었어요. 뭐 그렇게 된 것들 봤을 때는 좀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집하는 걸 보여주면서 고도의 성장주보다는 현금이 넘쳐나니까 이제는 꾸준히 현금을 유입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모델로 진화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하이퍼스케일러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그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인 호흡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컨퍼런스 콜에 있었던 그 힌트들을 가지고 왜 엔비디아 주가는 안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약간 요약을 해봤는데요. 경영적인 관점에서 젠스랑 말이었었습니다.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에이전트 AI가 도입됐다. AI가 이제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드디어 생산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I 토큰 처리도 수익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모델 개발자들은 더 많은 토큰을 생산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AI 시대에는 연산 능력이 곧 매출과 순이익이다. 한마디로 뭔 얘기냐 뭐냐면 이제 AI가 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뜻입니다. 예, 그 얘기였던 거고. 그리고 뭐 실적에서는 뭐 전년 대비 매출이 85%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20% 증가했다, 이거였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더 좋았어요. 이게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린 요소라 보거든요. 엔비디아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게 매출이 더 빨리 성장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HBM과 지금
HBM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모델이는 겁니다. 전년 대비 92% 성장했고요. 전분기 대비 21% 증가했고 블랙엘 아키텍처와 지속적인 강세와 수요가 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HBM 중에서도 더 비싼 모델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플랫폼, 데이터 센터랑 엣징 컴퓨팅을 운영하고 있다. 분기 배당금을 0.01에서 0.25로 올리겠다. 기존에 390억 달러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죠. 베라 CPU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2천억 달러 전체 시장을 개척한다. 이것도 있었고요. 자, 전망에서는 이게 좀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총 매출을 910억 달러로 예상한다 했는데 시장 예상은 950억 달러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최대치 높았던 게 그거보다는 레인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냐 예상 범위에 들어왔네 하면서 선반영 주가가 그대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중국 데이터 센터 컴퓨터 매출은 전망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쪽 매출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 여기는 95%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용은 40% 후반으로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다. 비용이 올라가고 있죠. 계속 이것들은 어쨌든 주가에 좋은 소식들 아니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들 세율도 전망치보다 낮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선은 돈이 점점 늘어난다. 잉여현금 흐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 기준 변경의 배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AI랑 컴퓨팅은 매우 다양하다. 세분화하면은 비즈니스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엔비디아가 하이퍼스케일러 설비 투자보다 더 빨리 성장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하이퍼스케일러 설비 투자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야 된다고 본다. 또 되게 좋은 또 얘기죠. 그 얘기 뭐냐면 HBM도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베라루빈 추론 시장 점유율 영향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추론 분야에서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HBM에서 특화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되는 거예요. 베라루빈은 그레이스 블랙엘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거다. 그러면 HBM도 더 비싸게 더 매출을 낼 거다. 라고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파업 종료도 호재지만 이런 엔비디아 젠슨왕의 말이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를 많이 던지는 매트였다 보고 있고 실제로 마이크론이라든가 이것도 되게 많이 올랐었던 이유들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수치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베라 CPU라는 독립형 CPU가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분위기를 좀 봤는데 세분화 기준 변경 배경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이퍼스케일러 설비 투자보다 더 빨리 성장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뭐 있었고 분기별 비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공급망 제약 리스크 쪽 얘기인데요. 주요 운용 리스크로 남아있는 게 뭐냐 공급망 도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 성장과 기회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수입이 허용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 영업 비용이 전분기 대비 12%가 증가했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이 얘기하면 주가가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800억 달러를 추가한 이유가 이런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종 정리를 해보면은 에이전트 AI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이전트 AI에 관련된 한국 주식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토큰 경제 쪽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한국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게 지금 ACI 이쪽 분야가 있는데, 엑셀레이터 컴퓨터 레이팅, 인터리스트, 엔터프라이즈. 이 부분이 이제 분리보고를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은 성장성으로 또 새로 하나 장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데이터 컴퓨터 매출이 여전히 전망에서 제외됐다는 점들, 뭐 이런 것들이 주가가 애매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었나 봅니다.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었던 거고, 어쨌든 이 발언에서는 HBM에는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한 발언들은 없었다라는 거고, 저번 영상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가 시장을 한번 또 가르는 영향이 될 거라 했는데, 실제로 HBM 시장에 부스터를 주는 효과를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종료까지 나오면서 리스크는 다 해제가 되고 호재가 더 크게 보이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지금은 되게 이제 좀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어쨌든 중국은 저사양 GPU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수출되면은 엔비디아한테 호재가 됐겠지만 아직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사양, 자기들이 DUV를 제작하는 뭐 방식을 어떻게 해서 한 다음에 아니면 뭐 좀 저사양 모델을 사온 걸 가지고 한 다음에 그러면 HBM에 대한 의존도를 빡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GPU가 낮기 때문에 HBM에 무리가 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 HBM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하고 중국발 수요 때문에 HBM 쪽 시장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는 제 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인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제가 5월달 무료 쿠폰 여기 더보기에 넣어놨으니까 그거대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5월 한 달 동안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주식이라는 게 달라요. 그저께는 많이 올랐다가 어제는 엄청 떨어졌다가 오늘은 또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주식 투자라는 하면서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큰 시장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좋은 기업을 들고 있나 아닌가가 1번인 것 같고요. 그 기업을 비쌀 때 사지 말고 조정받을 때나 쌀 때는 사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주도주를 다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시장 불안한 또 왔다 갔다 할 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요. 뭐 주도주 50, 앞으로 다음에 오를 것 같은 저평가 50, 뭐 이렇게 간다던가 아니면 20, 80, 아니면 난 공격적이야. 주도주 좋아하면은 뭐 70% 주도주, 30%는 다음에 오를 것 같은 차세대 주도주.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하는 시스템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좀 오르고 나서 이제 뭐 미국 증시 좀 분위기 더 봐야 되겠죠. 그거 보고 나서 움직이면 될 것 같고, 국채금리가 4.6이 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좀 조심하는 행보를 보였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란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잘 지켜보고 주식 투자의 판단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